네, 안녕하세요. 하우투 디자인입니다.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 곳은요, 대방동에 위치한 대방 성원 아파트입니다. 여기가 좀 오래됐거든요. 무려 30년이나 됐는데 이게 좀 오래된 구축이란 말이에요. 우리가 오래된 구축일수록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해야 될 좀 필요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것들, 이거를 제가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. 이 4가지를 좀 오늘 잘 알아주시면 정말 돈 벌어갈 수 있는 정보거든요.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하고 조치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지 저희 마감된 현장 보시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. 먼저 거실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집은 전체 수도 배관을 좀 교체를 했거든요.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오래된 구축 아파트 수도 배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라. 여기는 먼저 수도 배관이 동관으로 되어 있었어요. 동관의 특성은 이게 좀 30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이 온수 쪽에서 좀 누수에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. 그래서 이 집은 전체 좀 수도 배관을 좀 교체를 좀 했습니다. 이게 교체를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다 마감이 되고 만약에 누수 사고가 발생이 되잖아요. 그러면 아랫집은 아랫집대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집도 바닥을 다 뜯고 배관 공사를 해야 되고 이게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상해야 될 금액은 정말 이게 눈두덩이 같이 쌓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은 반드시 수도 배관 교체를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. 그러면은 수도 배관 같은 네. 거는 비용은 어느 정도? 비용. 네, 그쵸. 궁금하시죠?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좀 알려드릴게요. 이게 보통 30평 기준으로요, 뭐 한 200에서 220 정도 좀 보시면 되거든요. 24평은 한 160 정도, 42평은 이제 한 200만 원 후반대, 이 정도 보시면 되니까 우리가 진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, 물론 큰 돈이죠. 그래서 2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수도 배관을 다 바꾸고 안심하고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좀 아셨으니까 이런 기회비용을 좀 따지셔가지고 수도 배관 좀 반드시 체크하세요. 이어서 본격적으로 좀 거실 설명해 드릴게요. 여기는 이게 TV 반매립을 좀 해드렸어요. 깨끗하게 좀 해드리고 여기에 이제 확장이 되어 있으니 터닝도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페이크 도어로 만들어 드려서 깔끔하게 좀 유지가 될 수 있게 좀 했고요. TV와 사운드바 이렇게 좀 반매립이 될 수 있게 하면서 필름으로 해서 내구성이 좋고 깔끔한 벽체 좀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체적인 바닥은 우리가 구정마루 마블러스의 젠이라는 거거든요. 600에 600 타일이거든요. 정사각 느낌의 굉장히 단정한 느낌이 나거든요. 마블러스 젠으로 깔고 실링팬을 좀 적용해 드리고 그리고 라인 조명 그리고 매입 등으로 이 거실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구축 아파트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것은 기존에 확장부가 있어도 반드시 이런 벽체 단열 상태를 확인해라입니다. 우리가 보통 집을 매매할 때 이 확장된 곳을 많이 좀 선호를 하시거든요. 왜냐하면 확장이 돼 있으니 넓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집을 사서 들어왔을 때도 확장이 되어져 있으니 인테리어 공사할 때 이 확장 비용이 안 들 거라 생각을 좀 하시잖아요. 그것도 맞는데 이렇게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은 단열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이게 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. 피디님, 만약에 지금 우리 자동차 있으시잖아요. 30년 된 자동차 끌고 다니시겠어요? 힘들죠. 네, 좀 이것도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좀 이해가 더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한 번 더 여기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이 거실에 있는 알파룸 공간인데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좀 되어 있죠. 근데 이 벽면이 기존에도 이제 단열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체크를 해보고 보니까 정말 허술한 단열 그리고 합판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다 썩어 있었어요. 저희가 이 합판을 좀 들춰내니까 막 조그만 벌레들이 우글우글 거리더라고요. 목재, 합판, MD 이런 것들이요 습이나 물기를 먹으면 아주 작은 벌레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단열된 벽체는 다 뜯어내고요. 벽부터 천장까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제대로 좀 단열을 해드렸습니다. 여기가 이렇게 옷을 두면 되게 좋은 공간이거든요. 근데 여기에 결로 습기 생기면 이 옷에 냄새 배기는 거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이게 절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단열 상태는 반드시 확인해라. 그리고 제가 저쪽 방도 좀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따라오세요.
들어오면서 있는 입구 방이거든요. 이 방도 기존에 확장이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 하단부 정말 꼼꼼하게 다 단열 체크를 하고 이 벽면도 단열벽을 한 번 다 쳐준 거거든요. 이렇게 기존에 단열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요즘 단열재와 예전 단열재 시공 방법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서 반드시 기존의 단열 벽체, 기존의 확장부 체크해라. 요거 정말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방에 왔으니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. 네, 이 붙박이 장이거든요. 여기가 보통 이렇게 좀 이렇게 꺾여 있었어요. 이쪽밖에 못 썼는데 저희가 도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. 근데 여기는 면을 하나 맞추고요. 여기도 그러면 이렇게 수납을 좀 할 수 있죠. 이렇게 좀 수납장을 만들어 드리고 옆에 사이드에도 이렇게 좀 수납장을 만들어 드려서 전체적으로 이쪽 면에서 봤을 때 굴곡짐이 없이 일자로 좀 깔끔하게 장을 구성을 좀 해드렸습니다. 이제 이어서 현관 공간 설명해 드릴게요. 기존에 신발장 이렇게 3칸이었거든요. 최대한 연장을 했어요. 우리가 딱 문틀선에서 중문을 달고요. 신발장을 좀 최대한 연장을 해서 수납이 좀 충분히 되게 했다. 그리고 제가 좀 정말 추천드리고 있는 구조 중에 하나인데요. 이렇게 반대쪽에도 반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. 사실 이 신발장 하나만으로 수납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이 반대쪽에 이렇게 수납을 만들면 신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납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다.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 파티션에 수납장을 좀 적용을 했고요. 여기는 이렇게 전면에 크게 유리를 좀 해놨어요. 나가실 때 매무대를 보고 나가실 수 있게 이렇게 좀 디자인을 했습니다. 중문 같은 경우에는요, 사면동 적용했어요. 여기는 이제 이 가족분이 어린 좀 아이가 있어서 안전이나 편리성을 위해서 사면동 도어하면서 이렇게 전체가 투명으로 해서 최대한 넓어 보이고 깨끗한 중문을 좀 만들 수 있게 디자인을 좀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 우리 문틀이에요. PD, 우리 9mm 문선 아니면 이런 60mm 문선 이런 거 좀 아시죠? 9mm 문선은 요 앞에서 이렇게 9mm만 보이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문선을 적용을 했거든요.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면 일반 문틀 문선되는 방법과는 달라요. 이 문틀과 1대1로 맞아가지고 좀 더 좀 깔끔한 느낌 나거든요. 9mm랑 좀 비교를 해도 이 정도 문틀이라면 충분히 좀 깔끔함을 줄 수 있다. 그래서 이 문틀 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. 그리고 현관 바로 마주보고 있는 욕실 좀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. 타일은 저희 하우스 디자인의 국민 욕실이죠. 600에 600 타일로 젠다이 넣어드리고 졸리컷 마감 기본적으로 좀 늘 해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. 타일이 약간 베이지하면서 그레이지해서 따뜻하면서 모던한 좀 분위기가 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. 변기 그리고 세면대 이런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좀 구성을 해드렸고요. 여기는 부스를 적용을 해드렸어요. 저희가 예전에 이 부스에서도 유리 사양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린 게 있는데 바로 비산 방지 필름입니다. 저희 영상을 보고 이 비산 방지 필름에 관심이 높아지지 않았나. 자,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. 이런 샤워부스 유리에 비산 방지 필름 적용할 수 있거든요. 유리가 깨지면 와장창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비산 방지 필름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금방 간 상태로 있거든요. 자동차 앞 유리 있잖아요. 그거라 좀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. 여기 어린 아이가 있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. 혹시나 이런 모를 사고에도 좀 안전한 이런 욕실을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욕실은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고 안전하면서 샤워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스 형태로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. 이어서 주방 공간 설명해 드릴게요. 주방은 좀 되게 협소했거든요. 구조적인 변화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기존 구조를 따라가되 수납과 냉장고가 배치가 좀 용이할 수 있게 구성을 했거든요. 기역자로 쭉 가고요. 최대한 끌어내서 냉장고가 오고요. 여기는 이제 키 큰 수납장, 그리고 이쪽은 소형 가전들이 배치가 되는 공간이에요. 소형 가전들을 오픈으로 두면 조금 덜 깔끔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포켓 네일을 이용을 해서 이 두 쪽 다 소형 가전들을 놓고 주방을 구성할 때 굉장히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방식이니까 좀 추천을 드리고 홈바도 좀 만들어 드렸어요. 그래서 여기도 이제 소형 가전을 놓고 이 뒤쪽에도 다 콘센트와 간접도 저희가 좀 적용을 해드려서 이렇게 좀 분위기가 날 수 있게 좀 했습니다. 그리고 볼 같은 경우에는 깜뽀르떼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수전 그리고 오로라 상판 이용을 해가지고요.
전체적으로 좀 밝고 이 바닥과 톤이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좀 구성을 좀 해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여기서 우리가 오래된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, 이 세 번째를 좀 말씀드릴게요. 바로 주방, 특히 배수, 하수 구멍입니다. 이거는 정말 뭐 얘기한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외로 잘 다루지 않는 것들이거든요. 이게 오래된 구축 아파트 주방 배수는 의외로 좀 배수가 잘 원활히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30년이나 지났으니 이 주방의 특성상 기름때나 이게 많은 것들이 좀 끼게 되면서 이게 물을 그냥 흘려보낼 때는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받아서 흘러내리면 이게 좀 역류를 해버려요. 또 옛날 구축 아파트는 이 배수 구멍의 구경이 작거든요. 여기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요즘엔 50mm 파이프인데 여기는 40mm 파이프였어요. 그러면 50mm에 나와 있는 걸 꽂으면 이게 완벽 밀폐가 안 되기 때문에 냄새가 올라오고 물도 쳤을 때 역류가 좀 할 수 있거든요. 우리가 이렇게 개수대장 열면 냄새가 확 올라오기도 하죠. 이게 완벽히 밀폐가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40mm를 50mm 변환하는 키트를 쓴 다음에 완벽하게 밀봉을 해서 냄새도 안 나고 하수 구멍도 다 뚫어가지고 배수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. 배관 확인하고 반드시 완벽히 밀폐를 하고 배수가 잘 내려가게 해야 된다. 네, 이어서 우리가 오래된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또 체크해야 될 것 바로 네 번째, 천장입니다. 천장. 그럼 이 천장을 우리가 다 뜯고 공사할 수도 있을 거고요. 아니면 재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. 의외로 이 천장을 좀 재사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. 비용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가요. 우리의 천장이 기존 걸 재사용하는지 아니면 다 뜯고 새로 하는지 이거를 좀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. 그리고 재사용을 한다면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돼요. 저희가 이렇게 천장을 보면 보통 이렇게 수평이 맞아야 되잖아요. 근데 오래된 구축은 이게 수평이 잘 안 맞아요. 그래서 재사용을 하더라도 반드시 보수와 보강은 필요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수평이 아닌 부분들은 좀 일부 수평을 좀 만든다든지 이 천장이 많이 내려앉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좀 보강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재사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재사용을 했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저희가 천장을 좀 뜯어가지고요. 보강과 보수를 해서 튼튼하게 안전하게 만들고 천장 라인을 최대한 좀 맞춰 드렸다. 이어서 여기는 기역자 주방으로 하고 식탁이 놓여진 공간이거든요. 이 옆면만큼은 필름으로 해드렸어요. 이유는 여기 식탁을 두면 의외로 이 식탁 옆면이 지저분하게 되거든요. 아무래도 도배보다는 필름이 내구성이 좋고 뭐가 묻었을 때 잘 닦이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식탁 옆면은 필름으로 해드려서 내구성이 좀 좋게 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인테리어 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안방 공간 설명해 드릴게요. 안방은 먼저 이렇게 가벽을 좀 세웠어요. 저희가 많이 좀 선보이고 있죠. 이렇게 안방에 가벽을 이용해서 공간 분리를 한다. 그래서 안쪽으로는 드레스룸,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침대가 놓여질 공간인데 제가 공간 분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늘 강조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소개한 많은 영상에서도 이렇게 안방에 가벽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장점이 크다고 보거든요. 이 침실 공간은 좀 내밀하고 아늑해야 숙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안방 가벽을 할 때는 콘센트나 조명 계획 중요하거든요. 침대를 놓고 좌우측에 이렇게 콘센트 배치, 그리고 조명을 이용해서 잠잘 때 무드등이나 독서등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가벽을 만들면 굉장히 좀 좋습니다. 그리고 안쪽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. 이 안쪽은 바로 이렇게 좀 드레스룸이거든요. 이 가벽을 했을 때 핵심은 이 붙박이장과 이 앞에까지 장을 하는 데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은 붙박이장을 좀 적용을 해 드려 가지고요. 의류나 뭐 이불 같은 것들 이런 것 좀 수납이 될 거고요. 이 반대쪽은 깊이가 좀 작게 짜는 거거든요. 거울까지 해서 이 공간을 정말 좀 알차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. 안방 욕실 공간입니다. 네, 작은 공간이죠. 제가 저번 영상에서부터 이 화장실에서 의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세면대. 이 세면대에서도 크게 말씀드렸거든요. 거실에 있는 걸 쓰면요, 굉장히 좀 답답해 보여요. 여기 비교적 소형의 세면대를 좀 사용을 해서 변기와 이 세면대 사이에 이런 비율이 이 세면대 때문에 지켜지고 있는 거거든요. 세면대 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요, 이렇게 작은 화장실도 비율이 좀 좋게 만들어야 된다. 여기도 거실과 같은 600
600에 600 타일 쓰면서 장과 거울 이용해가지고요. 좀 컴팩트하지만 그래도 비율이 잘 지켜진 화장실로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? 제가 오늘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반드시 체크하면 좋을 4가지 좀 설명드렸어요. 자, 빠르게 좀 정리해보죠. 첫 번째, 자, 수도 배관. 우리의 수도 배관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서 누수가 잘 되는 수도 배관이라면 당연히 바꾸면 좋겠죠. 두 번째, 확장이 되어 있더라도 기존의 단열, 벽체들 반드시 체크해라. 이게 확장이 된다고 제 기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단열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걸 꼭 체크를 하고 기능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보완해야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주방의 배수구, 주방의 배수 크기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물이 잘 내려갈 수 있게 한번 좀 뚫어주면 좋습니다. 네 번째, 천장 다 바꿀 건지 재사용할 건지, 재사용을 한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보수와 보강은 필수적이다. 이런 것들은 특히나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의외로 업체에서 잘 짚어주지는 않거든요. 중문을 바꾼다고 하면 중문 바꾸면 되고, 화장실 바꾼다면 화장실 바꾸면 되고, 도배한다 그러면 도배하면 되고, 바닥한다면 바닥하면 되고, 이 공사 항목에 이런 것들은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의외로 업체들도 좀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런 거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요, 모두가 좀 하자 없는 인테리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? 그럼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고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